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꺾어가지고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 굉장히 컸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한 주간 9.8bp 올라가면서 4.625%까지 찍었습니다. 4주 연속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작년 9월달에서 10월달, 작년 가을 이후로는 거의 최장기간의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때 10년물 수익률은 4.69%까지 오르면서 거의 4.7%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사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주요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잇따라 내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아시아거래에서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10년물 수익률은 관련 속보가 전해진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세가 강화되면서 4.49%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4.6%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달 금리 인하 개시가 어렵다라는 전망이 더욱 공고해졌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약세에 기인을 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도 유사한 흐름이고요. 국고채 국내 채권 시장은 일주일 전 대비 7.9bp 오른 10년물 기준으로 3년물 기준으로 4.47, 그리고 10년물 기준으로는 4.59%까지 레벨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과 채권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중동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가운데 시장 분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키워드 자체를 이 국채 상단에 대한 의구심 확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상 지난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4.7%에 육박하면서 과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그런 위험감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발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하 지연에 따라서 위험 회피 상황도 동반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도 거의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위험 프리미엄을 확대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라든지 금리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의 다음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금리 관련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커질 우려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채권과 주식이 함께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동 전쟁 확정으로 인해서 최대 위험은 페르시아만의 원유 수출 중단입니다. 해당 지역은 일간 이제 2천만 배럴 이상을 생산을 하고 글로벌 원유 생산의 5분의 1이 수송되는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이 중단되거나 폐쇄될 경우 유가가 세 자릿수로 급등하여 세계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럴 경우 미 연준은 극단적으로 올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하이어 포 롱거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달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들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인하 시기가 늦춰지거나 인하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내러티브가 전환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미 심리적 저항선이 4.5%를 상회했고요.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극단적 케이스로 연준의 인하 전망이 1회까지 더 축소된다면 미국 국채금리의 상단은 5%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의 요인들을 조금 분해해보면 결론적으로는 텀 프리미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금리 상승분이 컸다는 점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6월달 FOMC 또는 하반기 초반까지 지표 서프라이즈가 추가로 발생해서 연내 인하 횟수가 1회까지 더 줄어든다면 새로운 금리 상단은 4.73%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유가 상승세가 더 정체되고 전쟁도 더 이상 확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희석된다면 유가는 다시 두 자릿수대
10달러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럴 경우 다시 연내 2회 전망 인하에 대한 전망감이 컨센서스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국채금리의 적정 레인지는 4.25에서 4.45 밴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후자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내러티브상 확답할 수 없다는 점들에서 현재 부분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들을 조금 더 경계할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재 시점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채권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습니다. 뭐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뭐 이번 주는 이제 5월 1일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날 예정된 FOMC 결과를 앞두고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을 삼고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연준 인사들이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의 인하 전망이 크게 후퇴하면서 채권 시장이 많이 연동되고 있는데요. 뭐 주 후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GDP 그리고 3월달 PCE 포인트 그 지표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나쁘게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성 자체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크게 빠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의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 압력이 더 우세인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표가 잘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 플로우였습니다.